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역대급 태풍 옴퐁이 필리핀 루손 북부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가서 주말 내내 이 태풍 때문에 긴장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만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교민들 중에는 태풍 피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적잖게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태풍은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에 따라서는 비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번 주도 기상 예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월요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소식은 주말 동안 필리핀을 휩쓸고 간 태풍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채널을 통해서도 태풍에 대해서 소식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필리핀 북부 까가얀으로 상륙을 했던 태풍 옴퐁은 큰 피해를 남기고 토요일에 필리핀을 빠져나가 현재는 중국 남부 쪽을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콩을 통과하면서도 큰 피해를 남겼죠. 아마도 오늘 오전 중으로는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태풍은 필리핀에 상륙할 당시 최고 풍속이 시속 300km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올해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리핀 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는데요. 필리핀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의 숫자가 25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추가 발생에 대해서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소식들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바기오 지역에서도 바람과 함께 비가 많이 내려서요. 산사태 등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우기철은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계속돼서 사실 필리핀 농가의 피해가 컸었는데요. 계속되는 태풍에도 어렵게 농사를 이어왔던 판가시난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농경지가 침수가 되는 큰 피해 등이 발생이 돼서 농가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야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서로를 돕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혹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폭스 수녀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이 패트리샤 폭스 수녀님이 누구신지 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호주 출신 수녀님으로 필리핀에서 27년간 선교와 필리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이 수녀님이 지난 5월 필리핀어 농부들의 시위 행진에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로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었죠. 선교 비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 추방 이유였는데요. 당시 폭스 수녀님은 이것이 정치적 활동은 아니었다고 항변을 했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을 필리핀을 위해 헌신했던 노 수녀를 추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로 필리핀 여론이 들끓고 카톨릭 교계에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되자 필리핀 정부에서는 일단 체류를 허가하고 폭스 수녀님의 체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었는데요. 결국 어제 폭스 수녀님의 선교사 비자 연장이 최종 거절되면서 이제 관광 비자로 다운그레이딩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비자 다운그레이딩이 되면 59일간 체류를 허가받게 되는데요. 이 59일은 선교사 비자가 만료되었던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11월 4일까지가 폭스 수녀님이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최종 기일이 되겠네요.
이번 결정에 앞서서 필리핀 주교회의와 이민국은 선교사 비자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미셔너리 비자로 체류를 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필리핀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절을 필리핀에서 보내셨던 노 수녀님의 추방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마지막 소식은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발표돼서 이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봐야겠네요. 2018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GII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GII는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혁신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국가 간 차이를 비교 평가한 후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죠. 10년 후 해당국의 성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이 되곤 하는데요. 올해 아시아 주요국의 국가 혁신성 지수 GII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의 혁신성을 갖춘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 혁신성을 갖춘 나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과학 연구 성과와 대학 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네요.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5위 말레이시아, 6위 태국, 그 다음은 베트남, 몽골 순서인데요. 필리핀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함께 낮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로 평가가 되어서 이번 순위에서는 아시아 주요국 17개국 중에서 11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하위 국가로는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정도가 있네요. 오늘 뉴스에서는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품을 보내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서 아마도 이런 도움들이 더 필요한 상황일지 모르겠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이웃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 교민들의 피해 소식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런 소식들이 없는 것이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곳곳에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